사장님이... 방철은이 갑자기 자신이 CCTV를 망가뜨렸다고 할 줄은 강혁도 나도 예상치 못했다. 방 사장님, 사장님은 누군가가 독극물을 투여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진작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바다라는 것도요. 방철은은 테이블 쪽으로 가서 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배은망덕한 자식을 감싸시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틀린 말 하나 없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놈! 서리연 씨, 방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리훈은 방철원을 보고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리며 속 터진다는 표정을 짓는다. 방철원은 한숨을 쉬면서도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의 이상한 태도에 문득 책꽂이에 있던 그의 가족 사진과 노바다가 떠오른다. 맞아, 노바다. 가족 사진에 있던 그 소년과 닮은 사람이 바로 노바다였어. 설마 그래서 숨기시는 건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책장에서 방 사장님 가족 사진과 노바다의 사진을 봤어요. 혹시 노바다가 아드님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방철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더니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쉰다. 어떻게 그걸... 나는 책장에서 찾은 사진을 방철원에게 돌려준다. 사진 속 사람이 방 사장님 아드님인가요? 그래요. 나와 아내 사이에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럼 지금은... 27년 전 갓 20살이 되던 해 꿈에 그리던 미림대학에 합격했다며 여행을 간다고 야단이었죠. 기뻤던 그때 고속버스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와 아내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 것도 다 아들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학에 그리 가고 싶어 하던 아들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충격에 병이 들었어요. 결국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날 홀로 두고 가버렸죠. 방 사장님, 죄송해요.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레시피 한 권을 남기고 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내의 레시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식당을 오픈했죠. 하다는 원래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죠. 아들과 너무 닮아서 매일 밤 퇴근 후에도 부엌에서 늦게까지 책 읽는 그 아이를 보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말이죠. 정말이지 다른 학생들에게 후원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노바다는 정직하게 노력하는 올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네요. 당연하죠. 바다가 독극물을 넣는 이상한 짓을 한 건 다 그 악덕 회사가 협박해서 벌인 일일 거예요. 맛집 투어가 협박을요?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바다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말해줬어요.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잘리게 생겼어요. 얘야, 왜 그러는 거니? 노바다는 방철원 앞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운다. 그의 뺨은 부어 있었고 새파란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걸 보니 누군가에게 맞은 게 분명하다. 어서 일어나 보렴.
도대체 누가 때린 거야? 응?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너를 때렸다고? 네가 왜? 회사 실적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 이번 달은 1억 원이나 부족해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따귀 100대를 때려야 했어요. 회사 말이 치욕스러운 걸 알아야 용감해질 수 있대요. 세게 때리지 않으면 월급을 깎아버려요. 잘못을 알지 못하면 바뀔 수 없다.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이에요. 말같이 도하는 소리. 너희 회사가 하는 건 불법이야. 어서 가서 사표 내고 오렴. 우리 고소하자.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일을 그만둬요? 요즘 취업난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대학도 어렵게 졸업했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은 그만하고 싶어요. 이전 회사도 얼마 못 가 관뒀는데 또 그만두면 더는 와달라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도시에 있고 싶어요. 맛집 투어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에요. 사장님 말대로 그만두고 고소했어야 했어요. 바다가 가난을 무서워하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저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생각만 했어요. 그 아이는 한 달에 40만 원짜리 맛집 투어 회원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고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노바다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회원 같은 각종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프리미엄 회원은 한 달에 400만 원이나 하고 광고는 더 비싸서 사줄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제 거절로 영업 실적에 부담을 느꼈고 이때부터 나쁜 길로 들어서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건 다 맛집 투어 때문이에요. 나쁜 리뷰들로 도배하고 고용한 사람들로 소란을 피우는 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에요. 옆에 있던 식당도 당하는 걸 봤어요. 상인들이 연합해서 신고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러기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맛집 투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저는 그저 바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식약처 사람들이 가고 나서야 이 일이 바다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래서 노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생수통도 씻고 식당에 남아있는 무독성 약물도 청소하고 CCTV까지 망가뜨리신 거죠? 근데 왜 범인이 노바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이번 일을 그냥 넘기시면 식중독 일으킨 식당으로 낙인 찍혀서 식당 문 닫으셔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아무도 못 먹게 될 거예요. 나도 그 일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바다를 감옥에 가두고 싶진 않아. 아직 젊은데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평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방 사장님, 노바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맛집 투어가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노바다의 독극물 투여 사건은 맛집 투어의 경영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노바다가 입증만 해준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회사한테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하는 걸 막지는 않으셨잖아요. 사실 망설이신 거죠? 노바다가 협조만 해준다면 제가 대신 검찰 측에 변호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아가씨는 사실 변호사였군요. 진작 눈치는 챘어요. 내가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희연이가 말해서
신분을 숨기신 거겠지요.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해버렸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방 사장님. 사실 변호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다만 변호사가 바다의 꼬투리를 잡을까 두려웠어요. 이미 다 지워놔서 아무것도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희연이를 단념시키거나 제가 돈을 덜 물어줘도 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죠. 제가 두 분의 능력과 희연이의 고집을 과소평가했어요. 방금 위층에서 희연이에게 이 일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 희연이도 저를 계속 설득했고요. 두 분이 저를 위해준다는 건 알지만 차마 바다를,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방철원이 말을 끝낸 뒤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가려 할 때 난 다시 설득하기 위해 그를 붙잡으려 하는데 식당 문이 열린다. 지금 식당에 올 사람이 누가 있지? 문 쪽을 바라보는데 노바다다.